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상승하는 이때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놀면서 유익한 일하기의 놀면 뭐해 돼지입니다. 요즘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라고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경기는 침체될 대로 악화된 상태여서 각국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어대었지만 그 풀린 돈은 경기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으로 쏠림 현상을 보이며 부작용만 연출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경기는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일어나서 원자재 공급의 이슈까지 가중되는 상황이어서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 오르기만 했던 부동산 주식도 최근에는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더더욱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켜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는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할지 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불필요한 부동산은 매각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을 과도하게 끼고 투자한 부동산은 즉각 매도 처분해야 합니다. 미국 연준은 앞으로도 금리를 6, 7차례 올릴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도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상승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크고 보유에 따른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비수익 부동산은 당장 매각해서 짐을 덜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은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해왔던 각종 부동산 재건축 규제,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하면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이런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경험을 비추어 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등을 가져왔고 과감한 규제 완화 정책에 의한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 하락한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그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랬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로 과도하게 풀렸던 시중 유동성을 이제는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부동산 가격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식도 당분간은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시중 과잉 유동성으로 그동안 높은 상승을 해왔으나 이제는 시중 유동성 축소와 금리 인상 등으로 위축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식시장이 상당히 하락하였으나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도 최우량주 말고는 중소형주 또는 대출이 많은 기업, 이익을 내지 못하는 한계 기업 주식은 미련 없이 처분해야 합니다. 손해를 보고라도 말이죠. 손실을 줄이기 위한 과감한 매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최우량주는 하락하더라도 상황이 좋아지면 주가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고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도 버틸 수 있는 내공이 강하기 때문에 최우량주는 하락하여 손해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매도하지 말고 중소형 한계기업 주식을 매도한 금액으로 오히려 최우량주는 분할 매수하여 매입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셋째, 최근 상당히 오른 금, 원자재, 채권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자산인 금과 원자재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분할 매수 전략의 스탠스로 보유량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미중 전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과거와 같이 자유무역주의 상태에서 전략적 자국 보호 무역주의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는 전략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서 석유, 곡물 그리고 특수 광물 등의 가격은 당분간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채권은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 투자도 바람직하지 않으나 물가 상승과 연동하는 물가 연동채나 장기 국채 등에는 조금 담아두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물가 상승기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금 가치의 하락을 수반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현금을 그냥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러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물가 상승은 당분간 지속되다가 금년 말 정도쯤 되면 한풀 꺾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하락하고 있어서 공급 상황만 개선된다면 물가는 하락 안정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금리 상승도 금년 말 정도가 정점을 찍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현재까지는 미국 경기가 좋고 물가 상승이 높아서 금리를 올리곤 있지만 그동안 좋았던 미국 경기도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하는 등 위축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과거와 같이 2, 3년간 금리를 계속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금년 말까지는 경기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과도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불필요한 부동산은 매각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기업의 주식 또한 매도하여 현금 보유량을 늘려놓을 필요가 있고 금, 원자재 등은 앞으로도 상승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분할 매수하여 보유 물량을 높여 나가다가 경기가 다시 침체기로 접어들어 각국 정부가 금리를 낮추어 경기를 살리려는 정책을 펼쳐나갈 때 매도했던 부동산과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가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 될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저는 향후 1, 2년 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이상 놀면서 유익한 일하기의 놀면모의 TG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